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학년도 국어 임용 전남 합격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감하고 인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이제 멈춤하면은 이제 밀리게 되고 1시간짜리 강의 한 2~3시간 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직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가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짜리 강의는 1시간 안에 꼭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 안에 학원에 가야 되니까 규칙적인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가게 되면은 스터디원이 조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동료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에서 이제 좋은 시너지를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들은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지식을 배우는 정도인데, 지수쿨은 이제 독학관 같은 거라던가 이제 강사님께서도 이제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관리도 이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게으르지 않고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들었을 때 점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듣게 되었고, 하던 거를 계속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걸로 바꾸게 되다 보면은 또 강사마다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세는 공부법이랄 게 없는 게, 맨 처음에 인강을 했기 때문에 밀리고 이제 옆에서 관리해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주신 숙제라든가 과제 같은 거를 내주시거든요. 이런 걸 해야 된다, 수업을 듣고. 근데 그런 걸 거의 뭐 하나도 안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량진으로 그때 2번째부터는 올라오게 되었고, 올라와서 이제 스터디가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동혜 쌤이 관리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업을 듣고 해당 범위까지 뭐 어떤 한 판 그런 걸 그려와야 된다, 30 분석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정하는데, 혼자 했을 때는 사실 안 해도 아무도 뭘 안 하잖아요. 근데 스터디원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사실 안 하게 되면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 스터디랑 생활관리 스터디를 하나씩 했는데, 전공 스터디는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수업을 듣고 그러면 이제 범위가 생기잖아요. 그 범위에 맞게 어떤 정리본을 그려온다, 기출 분석을 해온다, 이런 걸 하게 됨으로써 이제 강제성이 생기고, 저는 스터디에서 어느 정도 벌칙을 좀 가볍게라도 부과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강제성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사람이란 게 하게 되거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됐다 생각하고, 그리고 생활관리 스터디는 저는 기상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원들하고 임용이란 게 아무래도 절대적인 공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하루에 한 8시간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시간 하려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타임 스탬프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찍는 순간에 사진에서 시간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일어났다 인증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못하면은 마찬가지로 벌금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늦잠도 많고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기상 스터디를 했다고 해서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기상 스터디가 있고 벌칙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2번 늦잠 잘 거 1번만 자고 약간 이렇게 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정말 추천합니다. 삶이 간사한 게 혼자 하고 제재가 없으면은 끝없이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강제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남들하고 비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 경험상 이제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문제풀이 강의라던가 모의고사 풀이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때 풀었던 점수들이 자기 시험 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점수 하나하나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낮게 나오다 보면은 그것에 되게 좌절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에서 슬럼프 겪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점수 비교하지 말고 그냥
문제 틀렸으면은 그냥 틀린 거 내가 이 키워드를 숙지하지 못했구나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어디 인터넷에서 누구는 몇 점 맞았네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랑 다르게 정확한 등급이랑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책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고 사실 그리고 정동희 선생님께서 틀리라고 내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시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멘탈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속으로 쓸데없는 불안이나 걱정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일부러 좀 자기 세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다 틀려도 시험날에 다 맞을 거다. 그냥 자기 세뇌하고 그냥 무조건 합격할 거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은 진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수 때 이제 사람이 시험을 다른 사람들도 뭐 다른 사람들도 한 두세 번 보고 여러 번 보는데 뭐 한 번 안 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올해 해야 될 거를 내년에 미루게 돼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올해 안에 승부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딱 봐도 실력이 없더라도 11월 달엔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동현 선생님 추천 강의는 정동현 선생님이 어떤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는 건 아니셔서 이제 1년 강의 쭉 따라가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개념 완성부터 이제 문제풀이 실전까지 이제 쭉 그냥 차근차근 할 수 있어서 그냥 뭔가 특별한 걸 골라 듣기보다는 1년 쭉 따라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교재는 이제 정동현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면 당연히 알 것들인데 구조도 개념 서적 그리고 한판 정리본이라고 자기가 수업 들었던 것들을 A3 용지에 키워드 중심으로 구조화해서 정리하는 자기 정리본, 그리고 30 분석지라고 쉽게 말해서 기출문제 분석지, 이걸 직접 하는 것들인데 요거 3개가 가장 기본이고 많이 보게 될 것들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도 마찬가지로 스터디를 했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많이 2차는 아무래도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2차는 직접 수업 시연을 하고 면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는 것들이어도 막상 말로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원들하고 많이 해보면서 직접 시연을 하고 직접 면접을 직접 많이 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늘 말하는 건데 어려운 시험이죠. 객관적으로 어려운 시험인데 근데 오히려 쉽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출문제들이나 문제들의 답변들을 보면은 사실 어려운 단어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이게 이 시험이 오히려 좀 역설적이게도 뭔가 어려운 지식, 어려운 단어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냐 이걸 묻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들을 보면은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여러 지식을 많이 알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는 모르는 거를 더 많이 알고 정독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는 거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7년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성이 적극적으로 부모의 복수를 하니까 그냥 적극적인 태도다. 그냥 이게 답이었고, 임장군이 임금이 죽으라고 하니까 그냥 죽었다.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다.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23년도 기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온달전 기출 같은 경우도 지식이 하나도 필요 없는 문제였어요. 제시문에 이미 전의 특징 4개가 다 나오고 그냥 글을 읽으면서 부합하는 거, 부합하지 않는 거 그거를 골랐으면 맞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추론력, 독해력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점수가 오히려 높더라고요. 쉽게 생각해라. 이게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좌절만 안 하시면은 그래도 한 3번 하면서 여러 수험생 분들을 봤는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결국 합격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지만 그걸 끝까지 노력으로 이끌고 가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제 같은 학교 같은 과 후배 중에 초수로 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노량진 올라오면서 한 번에 되는 KX도 몇 명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되고 도전이 꺼려지는 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교원수 감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임용 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기사나 뉴스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전망이 밝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교원수 뽑는 수는 점점 줄다곤 하지만 요새 사범대 교직 이수나 교육대학원이 많이 줄고 있고 점점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범대생들이고 임용을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경쟁자가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근 5년간 비교해 봤을 때 경쟁률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도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되고 걱정되는 건 맞지만 충분히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한때 교사를 꿈꿨다면 후회가 남을 거잖아요. 후회를 남기는 것보다 도전을 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합격했으니까.